안녕하십니까. 저는 감기 증상 중 쌕쌕거리는 우리 아이라는 제목으로 건강특강을 하게 된 한양대 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이경석 교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영유아, 소아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서 2020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 감염증 발생 추이를 보게 되면 박스 표시가 지금 시기인데요. 지금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도 마찬가지여서 올해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마다 조금씩 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어린 소아에서 폐렴과 세기관지염을 주로 일으키고,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린 소아에서 크루프와 하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지만 건강한 성인에서는 감기 정도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외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등 각각의 바이러스들은 그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게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보호자분들께서 처음에는 미열과 기침으로 시작을 했는데 단순한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증상으로는 컹컹대는 기침을 해요, 혹은 숨소리가 쌕쌕거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자가 쌕쌕거리거나 컹컹거리는 그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상기도 감염 질환인 크루프, 하기도 감염 질환인 세기관지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기도 감염 질환인 크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루프는 감기 증상인 기침, 콧물, 미열 등의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증상 당일 혹은 2, 3일 후부터 컹컹대는 기침, 쉰 목소리, 청진상 협착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컹컹대는 기침 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심해지면 빠른 호흡, 흉곽 함몰, 코 벌렁거림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주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도 야간이 되면 갑자기 심해지면서 응급실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면 거의 한 주 내에 증상이 회복됩니다. 이런 크루프는 급성 상기도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후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인으로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75%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루프의 영상사진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기도인데요. 화살표 보여드린 부분에 좀 좁아져 있습니다. 즉, 상기도 폐쇄가 부분적으로 발생한 영상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 역시 상기도 폐쇄로 인해서 그 좁아진 부위 위로 공기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의사들은 이 환자가 크루프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루프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물흡인입니다. 특히 감기 증상 없이 갑자기 쉰 목소리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아이가 호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물흡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두 후부 농양, 편도주의 농양, 후두기형, 후두계 혈관 부종 등의 질환들을 감별하여야 하고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들도 감별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매우 위험한 세균 기관염, 급성 후두계염 등의 질환들도 감별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는 가정에서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쐬게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흡입 치료로는 급성 부종을 호전시켜주는 에피네피린 흡입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병원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흡입 치료입니다. 그 외에도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흡입 치료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처방이 가능하기에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신 치료로는 스테로이드를 경부 투약, 근육 주사, 정맥 주사 등으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경부 림프 전염 등이 있습니다. 사진은 중이염으로 인해서 고막이 부풀어 오른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내수막염, 관절염 등의 질환들도 합병증으로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기도 감염 질환인 세기관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기관지염은 처음 수일간은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기침이 심해지면서 발생합니다. 빠른 호흡이 지속되다가 가슴 함몰도 발생합니다. 쌕쌕거림, 코 벌렁거림 등의 호흡곤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기존 폐질환이 있는 경우, 선천성 심장병 등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2, 3주까지 기침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세기관지염은 2세 이하 영아에서 흔히 보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50% 이상에서 그 원인이 되고요. 위험 인자로는 미숙아, 과밀한 주거 환경, 간접 흡연, 집단시설 거주,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한 주 내 가족 중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세기관지염 영상사진입니다. 성인들의 경우에는 흉부 단수 촬영을 할 때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참기 때문에 폐가 팽창되고 까맣게 보이지만 영유아들은 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가 그렇게 팽창되어 보이지 않고 약간은 흐리게 보이는 편인데요. 세기관지염의 경우에는 폐에 쌓인 공기가 잘 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팽창되고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는 재감염이 있습니다. RSV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들은 항체를 쉽게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염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염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물흡인, 기관지 연화증, 백일의 감염, 위식도 역류, 심부전 등의 질환들과 감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천식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세 이상에서 천식의 진단은 증상을 확인한 후에 폐기능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관지 확장제 반응에 대한 반응 혹은 기관지 유발 검사에 대한 반응을 보고 천식을 진단하는데요. 5세 이하에서는 그런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몽이 반복적인 환자에 대해서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천식의 진단을 받는 경우, 알레르겐 특이 IgE 양성인 경우, 본인의 아토피 피부염 과거歴이나 동반력이 있는 경우, 높은 혈청 총 IgE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호흡기 감염을 동반하지 않은 천명을 보이는 경우, 기관지 확장제나 전신 스테로이드에 의하여 천명이나 호흡 곤란이 호전된 경우 등의 천식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가정에서는 3-40도 정도로 머리와 가슴을 들어 올리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자세를 취하게 되면 환자의 호흡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 흡입 치료가 환자의 증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제는 처방이 가능하기에 응급 상황 시 가정에서 충분히 흡입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스테로이드를 정맥 주사, 근육 주사, 경부 투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한 후에 시원하고 습도가 높은 산소를 공급받거나 수액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의 증상은 훨씬 빨리 회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기계 환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나지스란 약물을 통해서 수동 면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약물은 재퇴기간 32주 미만의 소아, 재퇴기간 36주 미만 중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소아, 기관지 폐 이형성증을 가진 만 2세 미만의 소아, 혈류 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만 2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역류아의 쌕쌕대는 숨소리, 컹컹대는 기침소리, 흉곽 함몰 등의 증상은 감기보다 심한 크루프나 폐기관지염일 수 있습니다. 야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간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흡입 치료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권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외과 이준호 교수와 함께 시민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정말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 시민분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건네주시죠. 네, 그 구리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외과 이준호라고 합니다.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외과 의사다 보니까 주로 수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저희가 우수 질문 5개를 뽑아봤는데요. 네.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은정님이 보내주셨고요. 79세 아버지께서 빈혈 의심 소견을 받으셨는데 혹시 이 빈혈이 대장암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제 빈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연세가 79세라고 하셨으니까 고령이나 전신 상태의 악화에 의해서 빈혈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에서 출혈이 있어서 빈혈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원인이 없는 빈혈이 생긴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해보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검사에서 특별한 빈혈의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시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답변을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최정원님이 보내주셨는데 왜 대장암을 수술하고 나면 네. 장루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교수님? 이제 저희는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이 장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장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가능하면 장루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기구도 발전을 해서 네. 장루를 내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장루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장루에는 이제 영구 장루가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항문이랑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항문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항문을 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써야 되는 영구 장루를 네.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을 살리고 항문 근처에 연결이 된 경우에는 이 연결된 부분이 잘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루를 내고 그 연결한 부분이 잘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장루를 복원하는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오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슬비 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개복, 복강경, 로봇 수술의 경우 사람마다 시도할 수 있는 수술이 다른 건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수술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셨어요. 예,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수술을 한다 그러면 배를 열고 하는 개복 수술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주로 복강경 수술을 하고 일부에서는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처가 작고 하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능하면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이 배 안에 공기를 넣고 이제 막대기 같은 기구를 넣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이 복강경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장이 많이 막혀가지고 예. 그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배 안에 공간이 안 나와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네. 또 암이 너무 커서 아니면 혹은 다른 장기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복강경 기구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에 맞춰서 개복 수술을 하게 되고,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일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기능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비용적 측면이 부담이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수술법을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김아라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50세 이후에는 5년마다 대장암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를 좀 주기를 짧게 해서 뭐 가령 6개월마다 이렇게 하는 게 혹시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선 학회에서는 50세부터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비용적 측면도 있지만 네. 대장 내시경이라는 시술 자체도 뭐 장천공이나 이런 위험성이 따르는 시술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작은 용종부터 암으로 자라는 데까지 한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내시경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 내시경에서 용종이 큰 게 발견이 되었다든지 여러 개의 용종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고 연령보다 조금 더 일찍 내시경을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한소희님은 대장암에 대한 내용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요. 그 혹시 교수님들이 만나보신 환자들 중에 대장암 말기인데도 완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떨까요? 그런 분들도 조금 계셨고요. 네. 이제 보통 이게 대장암도 다른 암들과 비슷하게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히 성적이 좋습니다. 예후가 좋은데, 네. 이제 늦게 발견이 된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말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의 경우에는 그 말기에 발견이 된 경우에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대장암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된 경우에도 이 부분이 절제를 할 수 있으면은 예후도 좋아지고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 중에도 수술 당시에 간에 전이가 되어 있어서 보통은 이제 말기라고 하게 되는데 같이 절제를 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기라 그래도 이제 좀 더 희망을 가지시고 네,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그 시민분들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외과 이준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